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리는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벌써 10월 19일, 내일 벌써 하죠. 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아직 개인전 중이고요.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요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죠? 날씨에 따라 옷 잘 챙겨서 입으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전을 준비 중이면서 많이 설레었고, 걱정되었고,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 지금 막상 전시가 이루어지니까 많은 분들께서 제가 전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 즐기면서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고, 제 그림으로 인해서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그림을, 제 생각들을 앞으로는 더 많이 들어가면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많이 담아낼 텐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부족함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도 보여지면서 내어 보이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림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런 수수한 마음과 아니면 소박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조금 헤아려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마음이 포근하기도 하고, 포근하면서 앞으로 계획도 조금씩 차근차근 더 세워서 더 좋은 작품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었고, 그리고 이번 계기로, 어, 좀 뭔가가 제 스스로 단단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사람들에게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제 스스로 찾기도 하고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책을 그립고 그립다 허민희 선생님께서 이제 책 내신 것을 읽었는데요. 읽다가 보니 전화가 와서 그냥 끊어졌더라고요. 그래도 할 수 없었죠. 오늘도 읽습니다. 사진여행 감성 에세이. 숨어있는 행복. 교실 창가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아이들과 평소처럼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시를 읽고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봅시다. 그런데 굳이 어렵게 찾으려 하지 않아도 따스한 햇살이 창가로 내려앉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내 앞에 앉아 있고 동심 가득한 시를 읽는 그 순간이 그냥 가슴 벅찰 때가 있다. 일상에 숨어 있던 행복이 고개 내밀 때다. 아이들이 내 웃음 따라 씩 미소 짓는다. 가끔은 뒤를 돌아보자. 아무리 사는 일이 바쁘더라도 앞만 보고 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가끔은 뒤를 돌아보자.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혹시 혼자는 아닌지, 아무리 서둘러 간들 진정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내 삶을 사랑할 여유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저 허무하게 돌아가는 쳇바퀴일 뿐인 것을. 평범한 고백.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어렸을 적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 뛰어난 외모도 아니고 뛰어나게 건강하지도 않았으며 뛰어나게 머리가 좋지도 뛰어나게 잘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아주 평범한 아이였다. 대다수의 보통 아이들이 그렇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나의 그런 점이 크는 동안 늘 불만이었다. 그 반대의 경우가 참 부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어중간한 나의 그런 점들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맞겠다. 뛰어난 외모가 아니어서 가꾸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건강한 편이 아니니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는 버릇이 있다. 또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으니 남들보다 공부나 일에 시간과 노력을 더 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없으니 나의 작은 재능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것 같다. 특히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은
나를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힘을 길러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평범하게 태어난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이든 노력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또 조금씩 더 나아지는 삶이 그렇지 않는 삶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런 평범함이 가르쳐 준 것 같다. 가난한 시골 가정에서 사남매를 키우시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해보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것,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는 것, 내 도움이 간절한 이에게 손 내미는 것,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깔끔히 비질하기 전 낙엽 쌓인 뒤뜰과 마주하는 것. 소곤소곤. 작고 사소하지만 제자리에서 빛나는 것들, 그것에 집중하는 버릇이 있다. 한 발짝 더 다가가 자꾸만 들여다본다. 분명 들려온다. 나를 부르는 소리가. 깎지 않은 파인애플.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 담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마음속에 꿈을 안고 꿈을 가득 품고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표현하지 않는 마음은, 실행하지 않는 꿈은 깎지 않은 파인애플과 같다. 딱딱하고 뾰족한 두꺼운 껍질 안에 말랑하고 달콤한 과육이 들어있는지는 까서 먹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다. 장미죠, 장미. 5월, 6월 장미가 많이 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겨울이 오고 있어요. 떨어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또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모든 것을 긍정으로 생각하면서 요즘 계절의 색깔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갈색빛 아니면 황금빛. 익은 색깔들이죠. 화려함보다는 익은 느낌들의 색상들이 더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좋게 생각하면 어느 것이 안 좋은 게 있을까요? 다 좋죠. 색다름이란 독특함의 다른 이름, 신선함의 다른 이름, 예상하지 못함의 다른 이름, 이끌림의 다른 이름, 아름다움의 다른 이름, 동경의 다른 이름, 뻔한 피사체를 뻔하지 않게 담는 눈을 가지고 싶다. 간절함의 차이. 나는 오른쪽 새끼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사이에 무언가가 짧은 것이 분명하다. 손으로 숫자를 셀 때 엄지손가락부터 하나씩 접어가다 보면 그 두 손가락은 따로 접히지 않고 거의 동시에 접히니 말이다. 어릴 땐 이것이 무슨 장애쯤 되는 것처럼 너무 부끄러워 남들 앞에서는 손가락으로 숫자도 잘 세지 못했다. 그런 내가 어릴 때부터 음악과 노래에 관심이 많아 악기 하나쯤 정말 멋지게 다루고 싶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을 졸라 피아노를 배웠었고 대학 때는 통기타 동아리에도 들어갔었다. 그러나 피아노도 기타도 생각만큼 늘지 않았다. 왼손은 그나마 숫자 세기가 가능했지만 새끼손가락을 포함해 손가락에 힘이 너무 없는 것도 기타 연주에는 불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피아노도 기타도 큰 성과 없이 초보 수준으로 손을 놓게 된 것을 내 손가락 때문이라고 그땐 믿고 싶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젠 악기를 배우기엔 너무 늦은 나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음악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더 커져갔다. 이제라도 다시 배워보자 싶어 몇 달 전부터 기타를 잡기 시작했다. 이번엔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내 손가락밖에 없는 어린 피아니스트도 떠올렸고 발로 기타를 치는 사람의 영상도 떠올렸다. 멀쩡하게 있는 손가락으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땐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어려운 코드 연주도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해냈다는 보람과 함께 어릴 적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가 몰려왔다. 그땐 왜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까? 그때와 지금의 내가 다른 것이 있다면 손가락도 환경도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의 차이이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이젠 무슨 일이든 핑계를 찾지 않고 나를 좀 더 믿어보려고 한다.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절실한 마음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모든 보임은 관심에서 오는 것. 모든 보임은 관심에서 오는 것이고 모든 보이지 않음은 무관심에서 오는 것이다. 관심이 없다면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관심이 있다면 눈을 감고 있어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사진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 더 많은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 따뜻한 관심을 채워가는 사람이고 싶다. 바람처럼 잡히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 저 너른 들판에 꽃씨를 나르는 것도 잠이 든 아이의 볼을 쓰다듬는 것도 열심히 일한 이의 땀 한 줄기를 식히는 것도 모두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는 바람이 하는 일이다. 눈에 띄지 않아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알아주지 않아도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바람처럼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가장 가까이의 너에게 더 잘해야지 하는 순간에 또 상처 주는, 상처받는 나를 발견하고 난다. 내일은 안 그래야지. 나를 잃지는 말아야지. 지나친 의욕은 해가 되고 단시간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인데 늘 이렇게 어리석고 급한 내 모습이다. 그들에게 일은 난생 처음 물소 트레킹이라는 것을 하게 된 그날 물소를 끄는 한 아이를 만났다.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아이는 시종일관 부끄러운 듯 밝은 웃음으로 우리를 반기는 듯 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물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그곳 시골 마을을 한 바퀴 돌게 되었다. 덜커덩거리며 커다란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는 어릴 적 오빠가 끌어주던 수레처럼 재미났고 물소를 아끼는 듯한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는 것도 가끔 따뜻한 추억으로 남을 듯했다. 그런데 트레킹이 끝나갈 즈음 갑자기 함께 타고 있던 룸메이트가 속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녀는 임산부였고 덜컹거리는 수레 때문에 속이 안 좋았던 것이다. 그녀를 따라 덩달아 나도 수레에서 내려야 했던 그 순간 나는 왜 그 아이가 맘에 걸렸을까? 우리가 수레에 타는 순간부터 쭉 해맑게 웃던 아이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내리려 한 순간부터 마치 잡고 있던 풍선을 놓친 아이처럼 당황하고 실망한 표정이었다. 타기 싫어서가 아닌데 수레가 나빠서가 아닌데 말이 통할 리 없겠지만 손짓으로든 발짓으로든 무슨 말이라도 나는 해야 했다. 그녀가 임산부여서라고 하지만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 아이의 표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에 사는 그들에게 일이란 어떤 것일까? 일은 그들에게 절로 미소가 새어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즐거움일지도 모른다. 제 일을 다하지 못했다 느낄 때 그 아이의 표정이 그에게 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모르긴 해도 그들에게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과는 분명 그 의미가 다른 것 같다. 일상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그 행복은 언제나 미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화분들이 다 다르게 있기도 하고 개성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이 남을 위해서 가꾸어 놓았을 수도 있겠죠. 사진 한 장이지만
이런 모습은 남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가꾸면서 즐거움을 얻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감성이죠. 이렇게 남을 위해서도 좋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이렇게 세상살이라는 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에게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내가 좋은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또한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그것도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작정 자기 멋대로 살 수는 없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최고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 좋고 마음이 따스함이 전해지는 것이 그게 정말 사는 세상살이의 바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가 좋고 아무리 피해를 주지 말고 뭐 나도 피해를 받지 말자 뭐 그런 마음이 있다곤 하는데 내면을 다 보면 비슷해요.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그리고 서로 편안하면서 그런 관계들 유지하고 싶고 근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겪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할수록 겉으로만 지내다 보면 쉽게 말하면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대할 때도 지금도 이왕이면 진실되게 파악도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진실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렇게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김영주라는 사람이 그냥 겉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속이 조금 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겠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만족. 그래 그냥 이 정도의 여유, 이 정도의 편안함. 욕심을 버리면 한없이 행복하다. 일상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그 행복은 언제나 미래에 있는 것이다. 일상의 행복.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상이 행복이고 어제도 제가 그저께인가 글을 잠깐 쓸 때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합니다. 지금이 행복해야 또 앞으로도 행복하죠. 나중을 위해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미루는 것보다 지금 당장 그런 마음을 제가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실천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고 제가 만약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시간이 아주 늦거나 아주 이른 시간이 아니라면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 전해지는 일이니까요. 오늘 밤 책을 읽었고 모두들 건강하시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아무도 듣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또 꾸준하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